저 우리 빨리 다음 것도 넘어가죠. 네. 배고픈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소피스트님이 보내주신 질문이네요. 이거는 학문 쪽이니까 써니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직 아무도 안 읽은 사람이 써니밖에 없어서. 네. 그런 거죠? 그럼요. 네. 30대 후반이래잖아요. 우리는 40대라서 안 돼요. 감정이입이 안 돼요. 자꾸 눈물이 막 안구에 습기가 막. 니캉네캉만 40대고. 아니 근데 저희도 다 40대예요. 아 그런가? 네. 네. 그래도 맘먹으면 안 돼요. 이랑 20대인. 어. 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지난달에 엉덩이 쪽 통증이 있어 근처 외과에 갔더니 항문 주위 농양이라며 절개 배농을 했습니다. 그 절개에서 뭐 농을 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아픈 이유나 알아볼까 해서 갔는데 갑자기 응급이라며 수술을 해서 놀라긴 했지만 수술은 잘 됐다고 하고 그 후 진료에서도 잘 아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항문 주위 농양은 치루로 발전한다며 한 달 뒤 상처가 아물면 치루 수술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찾아보니 60에서 70%는 치루로 발전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수술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이쪽 수술이 아프기도 너무 아프고 더군다나 치루 수술은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서 되도록 안 하고 싶은데 어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수술을 안 하고 있다가 농양이 재발되면 또 절개 배농을 하고 다시 한 달 후에 치료 수술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전에 송도병원 송석규 진료부장님 나온 방송도 몇 번 다시 들었는데 그때는 주로 치액 관련 위주로 얘기를 하셔서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의 발생 원인과 예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은 이쪽에서 했지만 혹시나 하고 다른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볼까 하는데 상관없겠죠? 서류 같은 걸 받아가야 한다면 뭘 가져가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즐겁고 유익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려요. 네. 아유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렇게 잘 읽는 걸. 왜 입에 붙지? 너무 내가 쓴거 아파서. 아닌데. 느낌이 그냥 감정이입이. 너무 아픈 순간에서 나도 그냥 막 어. 찡했네. 우리 다 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네. 예. 이것도 낭닥이 그래도 아유. 네. 네. 배에서 먼저, 좀만 내려가면 네. 학문인데. 일단 서류는 진료 의뢰서를 받아 가시면 그건 저도 되고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가요? 위에부터 예. 답변해 주세요. 예. 일단 환자가 네. 병원에 오는데요. 여기서는 뭐 깜짝 놀라서 수술했다 그러는데 네. 거의 대부분 환자가 수술해 달라고 음. 할 정도로 통증이 심합니다. 아. 예. 저는 이제 큰 병원에서 간 담도체장을 하지만 네. 이런 환자 신환으로 오면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내일 대장문을 하는 외과 의사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해달라고 올 정도로 환자가 많이 아프고. 앉아있기조차 앉으세요 그러면 못 앉으시는 예, 거예요? 서 있는 게 편합니다라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게 그거 압력 때문에 피부가 압력을 받아서 아픈 거잖아요. 고름 때문에. 고름이 있으면 고름이, 그렇죠. 팽창되니까. 고름이든 혹이든 고름 주머니가 늘어나니까 네네네. 피부가 압력 받아서 아픈 건데 응급 수술을 하는 게 맞긴 맞아요. 아. 네. 그러니까 고름은 응급 일단 수술을 짜야 돼. 이래봤자 뭐 우리가 그걸 크게 뭐 음. 거창한 건 아니고 째고 이제 긁어내는 거죠. 네. 뭐. 네. 아플 것 압박감을 같아. 아니 근데 할 때는 좀 아프지만 하고 나면 다음 날은 다 고마워하십니다. 네. 농양 수술은 정말 많이 아파서 오시고요. 네. 하는 과정까지는 거기가 이제 워낙에 자극이 돼 있으니까 아파하시는데 다음 날 되면 다들 고마워. 얼굴이 딱 그렇죠. 바뀌어 있어. 맞아요. 수술 전과 후에 네. 환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예, 농양 고름, 그러니까 농양, 절개 배농 네. 해주는 거. 네, 절개죠. 저희 목 안에도 고름 많이 차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항문주의 농양이 60에서 70%가 치루로 발전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 네. 정확한 퍼센트는 네. 제가 이제 대장학문 쪽은 뭐 공부한 지가 네, 좀 네, 됐으니까 음. 이제 제가 좀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엉덩이에 이제 네. 고름이 있단 말이죠. 네, 네. 이걸 놔두면은 터져요. 아, 터지는 네. 결국엔 터질 거 아니에요. 네. 이게 피부 쪽으로 터질 수도 있고 네. 운이 없으면 피부 쪽으로 아니고 항문 안쪽으로 안쪽으로. 항문관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쪽으로 터질 수가 있단 말이죠. 어. 피부 쪽으로 터지면은 다 째고 긁어내면은 그 자체로 치료가 끝나고. 끝나죠. 잘 그 째고 긁어내고 나서 꼬매는 게 아니고 살이 차오를 때까지 드레싱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왜냐면 다시 꼬면 다시 골마서 다시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데 이게 항문 감정이입을 해가면서 답을 듣네. 항문관 아니, 안쪽으로 들어가면 너무 안타까운 표현으로 오해받겠네. 터지면은 표정이 그래요.
관이 생기면은 네. 그게 관을 해결을 안 하면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거를 치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치루, 길. 하여튼 그 터널이 생기는 거라서 수술은 하여튼 피부를 열고 네. 그 터널을 잘라주든지 열어주든지 아. 그렇게 해결을 해줘야지 근본적으로 낫는 거죠. 네. 이분 되도록이면 안 그러니까 하고 이분 싶다, 같은 이럴 경우는 수 있게. 응급수술로 아픈 거는 그 해결이 됐고 네. 그 다음 단계는 이 환자가 치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시경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예, 항문경이라 그러죠. 네. 그걸 통해서 보고 아니면 이제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서 외과 의사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진찰해보고 네. 그렇게 해서 있다면 치료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아. 그게 없다면 네. 그냥 조금 경과 관찰해도 되는 거고. 그럼 이분은 네. 지금 무조건 수술할 필요는 없는 거다라. 한 달 뒤에 그냥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검사를 하자는 얘기일 거예요. 예, 검사를 해서 치료가 있다면 근본 수술을 하자. 네, 그런 취지일 겁니다. 그렇구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소피스트님. 예방법은 뭐 특별히 그냥 지내다 보면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네. 때문에 그냥 감기하고 비슷한 거죠. 특별하게 뭐 그렇죠. 이유가 있어서 네, 네, 생기는 건 네. 아니고. 항문 감기. 네, 항문 감기. 근데 이게 참 이게 지금은 어쨌든 간에 고름을 긁어내고 항생제를 먹으면 네. 뭐 그냥 쉽게 낫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막 죽기도 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맞아요. 어떤 왕이 세종대왕 왜냐면 왕들이 다 이런 것 때문에 맞아. 치료 거의-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네, 치료 때문에 아니었겠지. 이런 네. 걸 때문에 그 고생 많이 당시에는 하고. 적이라는 그 이렇게 절개 배농이라는 그 개념이 개념이 없었으니까. 없기 때문에 국소 질환이 전신 질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 그래서 목 죽은 같은 거죠. 경우가 특히나 아마 네. 예전에 이런 절개배농술이 나오기 전에는 많이 죽었을 거예요. 멀쩡하던 분이 감기 걸렸는데 갑자기 죽는 경우가 이런 편도주의 농양이라든지 심경부 농양 이런 게 있을 때, 그러니까 목 안에 고름이 잡히면 네. 우리가 입으로 밥도 먹고 입으로 숨도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 숨길이 막혀버리면 아주 건강했던 분이 바로 숨을 못 쉬니까 그냥 네. 돌아가시는 거죠. 질식사. 요런 경우는 다 응급이겠네요. 굉장히 응급이고요. 보자마자 바로. 네네네. 바로. CT 찍고 바로. 근데 어쨌든 지금이야 어쨌든 간에 본인은 굉장히 아프시고 힘들겠지만 병원에 가면은 쉽게 어쨌든 의사 치료받고 선생님이 나을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나을 거. 수 있는 건데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렇게 해서 뭐 큰일 목숨도 나시는 분들 많으셨을 그럼요. 거예요. 이 농양이 제대로 빨리 안 해주면 이거 막 타고 내려가고 옮겨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목에서 생긴 농양이 그 아래로 내려가서 심장까지도 가요. 염증을 우습게 볼 게 아니네요. 아우. 아니, 근데 요새는 뭐 다 음. 영양 상태들이 다 좋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되게 네, 이제 네. 할아버지들이나 할머님들이 이렇게 잘 참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사고가 조금 크게 나기도 해요. 당뇨가 있어서 지병이 있다거나 해서 몸도 약한데 초반에 빨리 오시면 되는데 뭐 병원 안 가 좀 미루시다가 오셔서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고 이제 치료하게 되는 경우가 덜어 있죠. 나도 질문 하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변비가 이 치질이나 이런 거에 위험 요소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게 많은데 네. 혹시 치료도 그런 위험 요소 같은 게 있어요? 치료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치핵이라고 치핵이 그러잖아요. 빠지는 네, 거. 그거는 이제 그쪽에 항문 쪽에 압력을 많이 받으면 예, 그러니까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변비가 화장실에서 있다든지 스마트폰 하면 안 돼. 네. 그러면은 그쪽 이제 혈관이니까 혈관이 이제 아무래도 힘을 많이 받으니까 치핵 생길 수 있죠. 네. 노영 자꾸 모든 일에 저를 끌어들여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직 시집도 안 가는데 우리 이제 그만하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리뷰 플러스는 여기에서 서둘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는 의사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아이튠스, 팟빵, 카카오 페이지 댓글로 질문을 보내주십시오. 예, 그리고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이메일 질문과 음성 질문도 꼭 많이 보내주세요. 네. 우리 아이에게 그분이 오셨어요. 아이는 방황하고 엄마는 당황한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꽃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 질풍노도 사춘기. 호르몬이 아니라 뇌가 문제다. 의학 분야 1위 팟캐스트 나는 의사다 MC 노규식 박사가 알려주는 중2병 극복 노하우. 중2병 완전 정복. 우리 도영의 역자. 아이는 방황해도 성적은 방황 말자. 중2병 완전 정복. 근데 성적은 방황해도 아이는 방황 말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